좋아요, 구독!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통합 셀트리온 12일 상장 잭팟 터지나 셀트리온 소식이네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셀트리온 소식을 바로 직전에 전해드렸는데 하나하나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뭐 시청자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이 이제 드디어 이제 합병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것에 대한 이 기업이 상장하는 게, 합병하는 게 왜 중요한가를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 본다라고 하면은, 자, 셀트리온이 우리가 합병하는 이유 무엇 때문인가 봤을 때 나오죠.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기업들이 분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 이 각각의 사업 분야가 나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나눠져 있는 걸 뭐 하겠다? 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든 사업 구조를 일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합침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과연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이런 사업 분야를 합쳤을 때 이제 이 역량을 끌어올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을 때 어느 쪽으로서의 섹터 수급 기대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지금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굉장히 크지만 그런 시너지 효과로서 뭘 하겠다? 이번 합병으로서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한 군데 뭉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들 무엇을 합니까? 이 통합된 자산을 가지고서 신사업을 추진도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뭐 투자도 하고요.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파이프라인도 개발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왜 합병을 하는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굉장히 효과는 좋습니다. 말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정말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합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이 관련 모멘텀이 과연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을까 말까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뭐 큰 기업이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지도세도 모르게 합병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우리 과연 여기에 투자해도 괜찮은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뉴스를 봐야겠죠. 자, 과거의 뉴스를 봤더니 뭐 한다. 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합병한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2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0년도에도 보면은 합병 계획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셀트리온 3사 논란 종식 전망하면서 우리 합병할 것이다. 이 당시에도 셀트리온이 강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게 없던 게 아니라 2021년도에도 뭐 합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추진 소식에 또 강세다. 자, 그래서 21년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관련 테마가 또 형성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2022년도에 뭐 합니까? 셀트리온 상장 3사 합병 기대 오름세라고 하면서 또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어떻게 됩니까? 셀트리온 이제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셀트리온이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자, 이제 당장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자, 셀트리온이 합병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통은 이제 뭐가 되냐고 하면요. 기대감으로 오르고 결과가 나오면 주가는 죽어줘야 돼요. 그게 보통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12일에 이제 상장을 하겠다, 합병 상장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뭐 합니까? 어제 15% 급등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를 가는 등 이 이슈가 끝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 과거에 합병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된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합병을 하고 나서도 이 상승세를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또 여기 중요한 이유, 이슈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셀트리온이 합병 상장을 하고 나서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 업종들 차트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과거 제약 지수
지수입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2020년 정도 있고요. 보면 알겠지만 가다가 2015년에 좀 올라와요. 저 당시에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뭐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 최근에 접하셨던 분들 모르겠지만 저 당시에는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관련되어 있는 계약이 나오면서 한미약품이 10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6배에서 10배가 상승해요. 그러면서 한미약품이 견인하는 뭐가 나온다? 제약바이오의 1차 파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들어가면요. 갑작스럽게 이제 제약주가 신고가를 달성해 보일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더 땡겨봐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 이후에는 이제 2020년도 동학개미 운동으로 올라갔을 때 제외하고는 크게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고가로 보셔야 돼요. 그럼 이때 왜 올라갔냐라고 보시면 뉴스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셀트리온 3인방 활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2017년도에 이 제약바이오의 열풍을 가지고 왔던 거는 셀트리온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들이 제약바이오의 견인을 주도하고 그 옆에 있던 제약주들이 뭐한다? 함께 으쌰으쌰 같이 따라갔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대화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그냥 여기서 합병이 끝이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뭐 한다고요? 합병을 한다는 소식과 발표가 난과 동시에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하는 거는 이번에 셀트리온의 강한 상승을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제약바이오 2차 파동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3차 파동 역시도 뭐 한다?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의 대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증시의 대상승이 나왔을 때는 늘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대상승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상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박살나고 거기에 있는 수급이 에코프로로 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을 때는요. 모든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올라갔던 그런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이라는 이 종목이 합병과 함께 제대로 상승 탄력을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의 랠리를 통해서 여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의 대세 상승장. 이제 계속 얘기하는 금리 인하 모멘텀까지 엮어준다고 하면은 저는 감히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와 함께 더 큰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 저가 매수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오름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섹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가 밀고 셀트리온이 좀 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합병 같은 경우는 분산된 자금을 통합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혹은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의 투자 쪽으로 좀 봐야겠죠. 셀트리온 관련된 어쨌든 셀트리온이 주도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관련되는 반사이익을 봐야 됩니다. 왜? 자, 우리가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을 볼게요. 자, 어제 상한가 간 종목 중에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보면은 역시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바이오랩이 셀트리온 효과의 상한가라고 했잖아요. 왜 셀트리온 효과일까? 셀트리온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제가 앞에 있어서 뭐 한다 했습니까? 셀트리온이란 기업이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자금을 통합해서 뭐 한다? 인수합병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신약 투자,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다 투자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병 이후에 생기는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이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과거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제 고바이오랩 역시도 과거 이제 셀트리온과 M&A에 대한 기대감 다음 뉴스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냐? M&A를 통한 셀트리온의 발사 이익을 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바이오랩을 지금 살 것인가? 아니요, 사진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상한가 갔잖아요. 늘 말하는 게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기 전에
전에 종목을 사는 게 주식이지 오르고 난 이후에 사는 게 주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고 하면요. 셀트리온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보통의 우리가 작년, 올해 뭐 항암 치료제, 치매 치료제 뭐 아니면은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모멘텀 트렌드였다고 하면은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이게 트렌드인데 뭐 감기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모든 거를 스톱하고 뭐 했습니까? 백신 치료제 개발에 올인했듯이 이 제약 바이오에도 시장에 맞는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 트렌드는 뭐다? 자, 2024년도는 사실상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제 돈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의 선택은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기보다는 더 뭔가 하기보다는 조금 더 원가를 절감하고 조금 더 자금을 줄이면서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파트너를 찾는다라고요. 그럼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아무리 자금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는 사실상에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트렌드 자체가 뭐라 했어요? 파트너와 함께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셀트리온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신규 모달리티 파트너 탐색이라고 해가지고 올해도 뭐 한다? 바이오 USA 참가한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셀트리온이 여기에 참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뭐 때문에 참가한다? 파트너를 찾기 때문에 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뭐 할 수 있습니까? 셀트리온 역시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수합병도 중요하고요. 연구개발도 중요하고 바이오 시뮬레이터 신약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인수합병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건 그 기업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기업과 어떤 기술력을 내가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인수합병이 안 되면 그건 파트너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구 개발하는 데서 잘 안 되면 또 파트너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이오 시밀러 신약 뭐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셀트리온이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면은 역시나 파트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이란 기업 자체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의 파트너 관련돼 있는 모멘텀. 어제는 이제 인수합병 모멘텀으로 고바이오랩이 상한가를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또 파트너 관련돼 있는 모멘텀 오르지 않은 거는 파트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셀트리온이 어디에 파트너, 어디에 조금 더 이 파트너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부각될까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은 아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수혜주를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키워드는 셀트리온 그 자체입니다. 셀트리온 낙수 효과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파트너 찾기에 집중을 했었는데 실제 셀트리온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의 수혜받은 고바이오랩에 대한 그 차트 역시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아이큐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주식을 무조건 바로 사기보다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사실 뭐 바로 사도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종목을 소개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큐어가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5년 연속 적자면요. 상장 폐지 사유에도 해당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종목을 왜 소개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첫째로는요. 제약 바이오는 대다수의 기업이 연구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에 정말로 뭐 셀트리온 뭐 우리가 뭐 SK가 아니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이런 큰 기업이 아닌 이상은 뭐 한다. 대다수의 제약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적자라 보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이 적자기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하느냐? 저는 상장 폐지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100%는 없겠지만 아이큐어라는 종목 자체가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기술만 가지고서 상장을 시킨 종목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넘어가는 동안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자본 잠식이어도 상장 폐지했던 이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기술을 잘못 판단했다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술 특례 상장 관련되는 기업은 뭐 상장 폐지됐던 이력이 없는 만큼 오히려 저는 이 아이큐어가 영업이익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큐어라는 종목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요. 셀트리온, 아까 얘기했죠. 파트너를 찾는다. 근데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셀트리온과 이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이 치매 치료제를 가지고서 이미 해외에도 진출하면서 꽤 인지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공동 개발했던 이력이 부각되는 만큼 그 관련 수혜주로도 좀 엮여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세 가지 트렌드에 집중하셔야 돼요. 올해 이제 지금 딱 제약바이오를 놓고 본다고 하면요. 보통은 ADC, 항암 이쪽을 많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게 앞에 두 개와는 다르긴 하지만 이 각 기업들이 또 이제 최근에 뭐 합니까? 알츠하이머 관련된 신약을 또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뭐가 나온다?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테마, 즉 치매 관련되는 테마겠죠. 역시도 이번 연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두 가지 셀트리온과의 공동 개발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서의 반사 이익을 누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아이큐어란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앞에 이제 윗꼬리를 다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일봉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구간.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구름대라고 표현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조만간의 구름대와 이제 122편까지 뚫어버리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하기 전에 사야 주식이겠죠. 어차피 차트는 여러분들 보면 바닥에 있을 거예요. 바닥에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정말 이게 여러분들 월봉상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10배 이상의 이런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큐어라는 종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